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셀프로 가능할까요? 답을 드리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법인을 설립할 때 스스로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연구소 설립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의 이유에는 절세가 가장 큰 비중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 감면이죠. 조세와 관세 지원,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라 많은 이들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소는 필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유를 살짝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연구원 인건비 등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2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연구원 연봉이 각 3천,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각각 25%씩 공제하여서 2,5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이제 연구소 설립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볼게요. 기업 내에서 먼저 설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설립신고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끝입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고 등록과 자료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2가지만 확보해주세요. 직원과 장소입니다. 인정요건과 물정요건이라고 하죠. 인정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요원은 쉽게 말해 4년이라는 시간을 대학교나 경력으로 채운 직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가능합니다. 역시 4년이 필요하고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과 이노비즈 등 국가 지원사업 신청 가점, 병역특례 지정시 가점 혜택이 전담부서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은 연구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겸험할 수 없어요. 또한 연구활동 외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창업 1년 경과 대표님이 연구원이 된다면 예시일 전체 직원이 1명이라면 전담부서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시 전체 직원이 3명이라면 전담부서 설립은 가능합니다. 보조원을 2명 둘 수 있습니다. 창업 2년 경과 대표님과 직원의 요건이 된다면 예시 3 전체 직원이 2명이라면 대표님과 직원이 연구원이 되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만 공제됩니다. 예시 4 전체 직원이 10명이면 연구원 가능 인원이 4명입니다.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며 과반수 이상이 연구원과 보조원으로 등록되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여 셀프가 어렵다면 그땐 무료로 대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인정 요건을 봤으니 이제 물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이 중요합니다. 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연구소나 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해야 합니다. 한 공간에 칸막이로 나눴다면 보시는 사례처럼 분리구역 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좌측은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연구소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것은 연구소가 통로가 되므로 연구소 설립 불가입니다. 이때는 우측처럼 사무실 개별 출입문을 따로 만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공간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의 절차를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인사 발령과 장소 설정입니다. 연구 전담 요원과 장소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업 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합니다. 2단계 코이타에 로그인하세요.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3단계 기업 정보와 연구소 정보를 작성합니다. 지정서식과 첨부 서류를 첨부 후 설립 신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어렵지 않지만 단지 필요 서류 구비가 쉽지 않습니다. 3단계의 지정서식이 좀 까다롭습니다. 연구개발활동 계획서는 설립 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 연구 분야, 연구과제 등을 작성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연구활동을 할 것인지 그 내용과 이전부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직관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소 개발 인력 현황은 연구소장, 연구전담 요원, 연구보조원, 관리 직원에 관한 사항이며 연구소 기자재 현황은 품명, 모델, 수량, 제작회사, 설치 장소, 사용 구분 등을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조직도, 도면, 사진,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을 첨부합니다. 이후 설립 신고 제출하면서 3단계가 끝이 납니다. 4단계 접수 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제출한 서식과 서류를 심사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하고 신청기업이 인정요건에 미비할 경우 반려합니다. 협회에서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합니다. 7일 이내에 요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완 서류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5단계 검토가 끝나면 신청기업에 인정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코이타 신고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정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제출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신고 처리기한은 7일 이내이며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기업 담당자 휴대폰으로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갑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을 하거나 인정 처리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를 하였다면 사후관리와 현지 실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설립 후에 혜택만 받고 사후관리를 가볍게 여겨서 직권 취소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이 취소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현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업무 일지나 연구 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 연구요원이 다를 업무를 겸직했다면 추징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자본금 설정과 주주 구성이라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연구소 설립 역시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돌봐드리며 저희를 통해 연구소를 설립하시게 되면 법인세, 종소세, 절세 등 세무상담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관리를 잘 못했을 때에 대한 불이익을 반드시 염두하시고 연구소 설립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중기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